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쿨라이프 TV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크루즈는 인생이란 항해와 닮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여행이 아닙니다. 많이 보는 여행도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속도에 귀 기울이는 여정입니다. 파도 소리와 햇살, 그리고 저녁을 물들이는 노을. 모든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쉬고 있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여행하고 있구나. 크루즈는 목적지가 아니라 흐름 그 자체가 여행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우아한 흘러감의 세계로 천천히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왜 지금 크루즈인가? 노년에 어울리는 여행의 조건. 나이 든다는 것은 더는 어디론가 서둘러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고 소란한 곳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고 많이 보고 많이 찍고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이 더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여행이 빠르게 떠나기 위한 일탈이었다면 삶이 깊어진 지금의 여행은 느리게 머무르기 위한 귀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노년기에 가장 어울리는 여행 방식이 됩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니는 커다란 배. 그 안에는 호텔보다 편안한 침실, 레스토랑, 도서관, 음악당, 미술관, 산책로, 온천, 바다 전망의 카페까지.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매일이 새롭고 앉아있기만 해도 세계가 스스로 다가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짐을 한 번만 싸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항을 뛰지 않아도 되고 호텔을 옮기느라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며 지도와 스케줄을 붙잡고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밤이 되면 배는 조용히 이동하고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중해의 푸른 항구, 알래스카의 얼음 산맥, 북유럽의 고요한 피오르, 아시아의 이국적인 도시들까지. 크루즈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단이 많지 않아도 항상 승무원이 곁에 있고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제때 정갈하게 나오고 하루 일정을 알려주는 뉴스레터가 객실 문틈에 끼워져 있습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어디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지 어떤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보낼지만 고르면 됩니다. 크루즈는 어떤 여행자에게도 더 젊어야만 할 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나이가 적당하고 모든 걸음이 정당합니다. 누구는 갑판 위에서 책을 읽고 누구는 전망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누구는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크루즈의 품격입니다. 여행이란 결국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일입니다. 그 대상이 장소일 수도 추억일 수도 혹은 지금껏 만나지 못한 또 다른 나일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는 그 모든 가능성을 조용히 실은 채 부드럽게 바다를 건넙니다. 육지에서의 삶이 너무 빨라졌다고 느낄 때, 몸도 마음도 이리저리 치이며 지쳤다고 느낄 때 크루즈는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흘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으니까요. 2장 바다 위의 도시 크루즈 라이프의 하루. 하루는 파도 소리에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알람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흔들리는 선실 안의 빛이 나를 부드럽게 흔들며 깨웁니다. 커튼을 젖히면 어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수평선이 창밖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고요한 아침.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 가는가 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크루즈의 아침은 늘 따뜻하고 정갈한 식사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뷔페에서 신선한 과일과 달걀 요리를 먹거나 야외 데크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강요하는 이는 없고 단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전 시간 전문 강사의 강연이 열리는 작은 홀에 들어서면 문학, 역사, 예술 또는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크루즈에서는 와인 테이스팅 수업이, 또 어떤 크루즈에서는 해양 생물학 강의가 열리기도 하지요. 그것은 단지 수업이 아니라 배움의 여백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점심이 되면 여러 레스토랑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해산물 전문점 이탈리안, 아시아 퓨전, 혹은 데크 위 햇살 아래의 가벼운 샌드위치도 괜찮습니다. 식사 중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라이브 피아노 연주 혹은 잔잔한 바람의 소리가 배경음이 됩니다. 오후엔 기항지에 잠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노르웨이의 조용한 어촌, 일본의 전통 마을. 몇 시간 동안 그 땅의 냄새를 맡고 그곳 사람들의 표정을 스치며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그 짧은 걸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저녁 무렵 크루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향하는 메인 다이닝룸.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오랜만에 맞이하는 정식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엔 와인잔이 반짝이고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며 조용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페라 공연장이나 재즈바 혹은 가판 위의 영화관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삶의 속도가 천천히 흐르고 모든 장면이 기억이 아닌 감각으로 남게 됩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별을 바라보는 이들,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어딘가로 흘러가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크루즈의 하루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 어떻게 머무는가가 중요한 살.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장 인생의 항로 추천 크루즈 노선 탑5. 세상의 모든 바다가 같아 보이지만 그 바다를 지나며 마주하는 풍경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세계의 시간과 문화, 빛과 냄새를 차례차례 만나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5곳의 크루즈 노선을 소개드립니다. 그 여정의 풍경을 함께 상상해 보시지요. 지중해 크루즈, 문명과 낭만이 만나는 항해. 지중해 크루즈는 한마디로 말해 문명과 낭만이 파도 위에서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리스를 거쳐 터키나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노선. 수천 년 전의 신화와 유적, 르네상스 예술과 지중해 햇살이 교차하는 풍경 속을 유영합니다. 항구에 닿을 때마다 걸음은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선 가우디의 상상력 속을 걷고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의 그림자 아래 고대 로마인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산토리니의 눈부신 흰 지붕과 에게해의 푸른 바다가 맞닿는 곳에서는 하루가 저물 때 노을이 마를 겁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 노선의 매력은 문화와 풍경이 매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도시마다 다른 언어, 음식, 풍습이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지중해의 바다는 단지 길이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수면입니다. 오래된 교회 첨탑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는 파도를 타고 배에 실려옵니다. 배 위에서의 하루는 우아하고 정적입니다. 햇살 가득한 가판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리스 신화에 대한 강연을 듣거나 지중해 요리를 배우는 작은 클래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유럽 예술과 역사, 그리고 깊은 바다의 향취로 물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선은 인생의 속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급히 달려가던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곱씹는 여행이 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조용히 묻고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중해는 늘 그래왔습니다. 동서양 문명이 만났던 자리, 전쟁과 사랑이 교차했던 바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선물해줄 바다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침묵의 장엄함을 만나는 길. 알래스카 크루즈는 마치 세상이 멈춘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듯한 항해입니다. 이 노선의 핵심은 풍경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말을 잃게 만드는 풍광, 그리고 말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자연의 속삭임. 배는 시애틀이나 밴쿠버에서 출발하여 캐치칸, 주노, 스케그웨이 같은 작은 항구 도시들을 들릅니다. 그 사이로 펼쳐지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빙하의 벽,
그리고 회색빛 바다 위로 솟구치는 고래의 숨결. 알래스카의 바다는 차갑고 깊지만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벽처럼 솟은 산맥과 얼어붙은 폭포, 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자금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적 속에서 한순간 빙하가 우르릉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장엄함은 경외에 가깝습니다. 카메라보다 먼저 마음이 숨을 멈추고 그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배 안에서도 알래스카는 다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해양 생물학자가 들려주는 빙하의 역사. 아이들과 노인이 함께 눈을 맞추며 감탄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의 소란을 비워낸 자리에 조용히 쌓입니다. 기항지에 내려 원주민 마을의 전통 토템을 보고 술록이 걷는 들판을 거닐거나 갯썰매 체험을 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핵심은 경험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깊어지는 여정.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연. 알래스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에 서 있습니다. 북유럽 피오르 크루즈, 고요한 신의 조각들. 노르웨이의 피오르는 바다가 산맥을 품은 곳입니다. 절벽처럼 솟은 바위와 그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물길, 그 풍경은 누군가가 세상의 일부를 조각해 조용히 신전처럼 내려놓은 듯합니다. 크루즈는 오슬로에서 출발해 베르겐, 게이랑에르, 플롬 등 노르웨이의 숨은 보석 같은 항구들을 지나갑니다. 이 노선의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흐릅니다. 시계를 보면 불안하고 달력을 보면 아쉬운 이 시대에 피오르 항해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벽 위엔 작은 집들이 점처럼 박혀 있고 계곡에서는 눈 녹은 물이 폭포가 되어 흘러내립니다. 햇살은 매일 색이 달라지고 하늘은 마치 물감으로 그린 듯 은은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백야의 계절에는 밤 10시에도 해가 지지 않아 세상의 끝이 아닌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 크루즈는 활동보다는 관조의 항해입니다. 갑판 위에 조용히 앉아 바다와 산을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끝나는 줄도 모릅니다. 배 안에서 열리는 북유럽 문화 강좌나 현지 전통 음식 체험도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기에 삶의 번잡함 대신 여백이 남습니다. 기항지 중 하나인 플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열차를 타고 산골 마을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눈과 초록 물안개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줍니다. 피오르 크루즈는 아름답다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만큼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감탄입니다. 그 고요함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항해는 노년의 여행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을 선물합니다. 물 위에 뜬 거대한 산책길을 따라 내 안의 침묵과 나란히 걷는 여정. 그것이 바로 북유럽 피오르 크루즈입니다. 아시아 크루즈,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의 항해. 아시아 크루즈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깊고 새로운 여정을 선사합니다. 한국의 인천이나 부산에서 출항하여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히로시마, 대만의 지룽, 타이중, 베트남의 하롱베이나 다낭 등 동아시아의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항로입니다. 이 노선의 매력은 익숙함 속에 낯설립니다. 언어가 통하고 음식이 비슷하며 문화도 어렴풋이 아는 듯하지만 도시마다 풍경과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마를 겁니다. 후쿠오카의 텐진 거리에는 젊은이들의 웃음이 가득하고 오사카의 도톤보리에서는 네온 사인이 시간마저 물들입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는 기암 괴석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묘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크루즈는 심리적 거리가 짧은 여행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고 시간대 차이로 몸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지원하는 크루즈가 많아 의사소통에 부담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항지가 대부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걷는 거리나 이동의 피로도 적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바로 시내로 들어갈 수 있어
노년 여행자에게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배 안에서도 동양적 정취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자주 열립니다. 차 시음회, 한지 공예, 일본 전통음악 공연 등 자극적이지 않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콘텐츠들입니다. 낮에는 한자와 붓글씨를 배우고 밤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글을 써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노선은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항로입니다. 낯설지 않기에 여유를 누릴 수 있고 편안함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가장 잊고 있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아시아 크루즈는 가까움이라는 말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남태평양 크루즈, 시간이 멈춘 섬들의 노래. 남태평양 크루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호주의 시드니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출항하여 피지, 타히티,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통가 등 이름만 들어도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섬들을 잇는 항로입니다. 이 항해는 바쁘게 사느라 놓쳤던 하루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경험입니다. 해는 느리게 뜨고 바람은 향기롭고 바다는 거울처럼 맑습니다. 배는 그 고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시간조차 잊은 듯 천천히 흐릅니다. 기항지에 내리면 코코넛 향기와 꽃 목걸이로 맞이해주는 현지 아이들, 알로하 셔츠를 입은 남자들의 우쿨렐레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여기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약속도 일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햇빛과 파도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타히티의 산책길에서는 모래가 발을 붙잡고 피지의 해변에서는 파도가 생각을 지웁니다. 누구도 말이 많지 않고 모든 대화는 눈빛과 미소로 충분합니다. 배 위에서의 시간도 마치 섬처럼 흘러갑니다. 일정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정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느긋한 선베드, 책 한 권, 따뜻한 칵테일 한 잔, 그 모든 것이 사치가 아닌 필요한 여백이 됩니다. 남태평양 크루즈는 그 평화를 자연의 호흡으로 전해주는 항해입니다. 사장, 크루즈의 진짜 매력, 휴식과 교양, 그리고 인생의 대화. 크루즈는 단순히 어디론가 떠나는 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또 다른 속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배 위에서의 하루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기차처럼 바쁘게 지나가지도 않고 비행기처럼 압박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크루즈의 가장 큰 매력은 휴식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워 있어도 좋고 책을 봐도 좋고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는 시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크루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쉼만이 있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여정이 함께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예술에 대해 강연을 열고 작가들이 글쓰기 클래스를 운영하며 요리사들이 지역의 식문화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만남입니다. 비슷한 속도로 흘러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연령대, 국적, 인생 경험을 가진 이들과 식탁을 함께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레 인생의 대화가 됩니다.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우리는 문득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 또한 크루즈는 스스로를 다시 돌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타인을 돌보며 살아온 분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도 좋다는 조용한 허락을 내리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는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페이지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은 공간입니다. 그 쉼표는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다음 문장을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시작될 것입니다. 5장 크루즈 여행, 어떻게 준비할까? 예산, 일정, 그리고 마음의 짐. 많은 이들이 크루즈 여행을 이야기하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비싸지 않나요? 물론 크루즈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선택지가 있어
예산에 맞춰 나만의 항해를 설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크루즈 여행의 기본 예산은 7일 일정 기준 약 150만 원에서 5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노선, 객실 등급, 출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프리미엄 크루즈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고급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숙박, 식사, 오락이 모두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3끼 이상의 식사는 대부분 무료, 쇼와 공연, 풀장, 피트니스, 도서관, 강연 프로그램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여행 중 지출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 예약 할인, 단체 특가, 오프 시즌 가격 등 똑똑하게 계획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루즈 일정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입니다. 낭만과 예술, 유럽의 고전 풍경을 원한다면 지중해 크루즈. 대자연의 장엄함과 침묵 속의 감동을 원한다면 알래스카. 깊은 고요 속 사색과 내면의 정리를 원한다면 피오르. 가벼운 일정과 문화적 친근함을 원한다면 아시아. 느림과 회복 감각의 해방을 원한다면 남태평양. 시니어 여행자에게 추천되는 일정은 보통 7박 8일 또는 10박 11일입니다.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 체력과 감정 모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권, 기항지가 해외인 경우 필수이며 크루즈 회사에 따라 유효기간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복장, 낮에는 편한 복장, 저녁의 정찬에는 세미 정장 또는 캐주얼 정장 한 벌은 필수입니다. 가파는 바람이 강하니 가벼운 바람막이도 챙기시길. 개인 약품, 멀미약, 혈압약, 평소 복용하는 약은 꼭 준비하시고 크루즈 내 병원도 있지만 가격이 높을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좋습니다. 마음, 가장 중요한 짐입니다. 나를 잠시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인정. 이 두 가지 마음만 있다면 어떤 항로든 그곳은 인생의 정원이 됩니다. 크루즈 여행은 젊어서 떠나야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더 천천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행입니다. 젊은 시절엔 목적지를 먼저 찾았지만 이제는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크루즈는 그런 고민 앞에 놓이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인생의 마지막 바다는 여전히 푸르다. 크루즈는 바다를 따라가는 여행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을 되짚어보는 항로입니다. 젊은 날에는 속도를 즐기고 중년에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던 우리는 이제 멈추고 싶은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바다는 말없이 묻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신은 이제는 떠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파도를 따라 하루를 따라 나를 따라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인생의 다음 항로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맙습니다.